2019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전대협의 임수경 학생이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가하면서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녘의 청년학생이 이제 북의 땅을 받는 그런 이제 쾌거였죠. 물론 당시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한테 얘기하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절반을 돌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몰래 입국을 했죠. 그리고 다녀와서 판문점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군사분계선 넘어서 당시 바로 이제 구속이 돼서 수감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실제로 좀 통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좀 분단 장벽에 파열구를 내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구나,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당시 전대협 선배들이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일운동해야 된다. 청년학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전대협에 있는 당시 학생회들이 있으니까 청계과 학생회가 북에 있는 대학생들과 교류를 하자. 막 이런 일들을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남북해외 청년학생 3자연대 조직 이런 조직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최초였죠. 조국통일권민족 청년학생연합이라는 남북해외 3자연대 그런 청년학생 단체로 만들고 그렇게 이제 투쟁을 하지 않았나 해서 좀 저변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범청학년이라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3자가 만나야 된다. 이런 이제 통일 투쟁, 통일 운동을 해나갔고, 그게 이제 정점에 보통 이제 올랐던 게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 통일 행사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어찌 보면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죠. 이게 또 한 번의 커다란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청년학생 운동에서. 그 전까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자 하는데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워낙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통일운동하자고 하면 주변에 많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딱 만나면서 그때부터 전변하기 시작한 거죠. 만날 수 있네? 그리고 만나야 되네? 그럼 우리도 만나자. 이러면서 통일운동의 저변이 확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6.15 민족공동위원회라고 하는 남북해외의 그런 이제 3자연대 조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청년학생들도 2001년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청년학생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8월 15일 날 이 행사를 그때 이제 준비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학생 추진위원회를 정말 다양한 청년학생 단체, 진보, 보수를 망라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같이 이제 북녘과 해외 청년학생들과 공동행사를 했었고, 이러면서 교류 사업이 뭔가 더 전면화되고 남북해외 함께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게 상설화된 게 지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6.15 청학본부가 된 거죠. 상설화 시키자 해서 이 청학 위원회가 이제 6.15 청학본부로 변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교류 사업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사실은. 지금 괜찮으니까 아니라 당장 내일 전쟁이 다시 재개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쉬고 있을 뿐입니다.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 문제는 결국은 이제 통일을 하는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는 저는 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결국 분단이라는 문제가 이제 상호 대결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내포하고 있다. 기본 분단을 유지하자. 그리고 분단을 유지하면서 평화 공존을 하자. 이건 완전 어불성설이죠. 그럼 평화를 정말로 평화로 가려면 분단 체제를 끝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을 내야 된다.
청년들도 지금 뭐 대단히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전반적으로도 저희도 그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뭐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통일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제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이 자본주의가 지금 리셋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위기라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 같은 경우도 책을 냈잖아요. 사회주의가 시급하다. 급진적이죠. 그만큼 이제 이게 뭐냐면은 뭐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러냐를 떠나서 자본주의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경제 질서, 경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영향을 한국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제 이걸 뭘로 과연 극복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런 게 통일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남북이 뭔가 통일이 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크다. 그래서 자기가 그 쓴 책이 있어요. 짐 로저스가 쓴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이거 통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통일을 이루면은 이제 그 통일된 나라가 일본을 이제 가볍게 제치고 GDP 세계 2위가 되는 대국이 되는. 남북이 통일을 하면 국방비를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남북 군축하면 되고 무기 미국한테 강매 안 당해도 되고 지금 사실 미국한테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또 이번에 계약 다시 했는데 이번에 협정 다시 맺었는데 2025년까지 또 엄청나게 인상을 해줘야 돼요. 지금 돈을. 미군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북한으로부터 지켜준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기지 마음대로 쓰고 기지 이용료 이런 거 하나도 안 되잖아요. 통일이 가져다줄 경제적 이득과 효과 이런 것도 상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결국 뭐냐 통일이라는 게 번영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통일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상상력 자체가 분단이 이게 참 기형적인 게 그런 거예요. 청년들한테 너 어디 가볼래 하면은 뭐 외국 어디요, 미국 어디요, 유럽 어디요 얘기 다 해요. 어디 가서 유학을 좀 가야지, 연수를 가야지, 어학 연수를 가야지. 외국에 있는 대학들 이런 거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 왜 북한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생각은 안 해봤어? 평양에 냉면 뭐 워낙 맛집 많은데 그런 데 가볼 생각은 안 해봤어? 왜 그런 데로 여행 가면 안 돼? 사고가 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육을 하지도 않고 분단체제라는 게 이렇게 상상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대륙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지금 중국, 러시아를 넘어가지고 시베리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이제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기차 타고 KTX 타면 부산 하루 생활권이잖아요. 2시간 가는데 2시간 가는데 평양까지 KTX 타고 한 2시간 가겠죠. 중국까지는 3-4시간 가겠죠. 거의 러시아까지는 제가 보기에 하루 생활권입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통일 문제가 청년들의 이런 이제 상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가치관 문제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뭐랄까요 허영심이나 질투, 혐오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상상력도 더 좀 풍부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된다 이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죠?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러면 사실 이제 통일이라는 게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가 갈라져 있으면 안 되고 이러다가도 분명히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생각이 달라지죠. 네. 근데 이제 저는 통일 비용과 분담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통일 비용이 훨씬 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1인당 200만 원씩 주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면 한 대략 1000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일되면 그 정도 이제 부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비용 생각은 안 해봤나? 매년 국방비가 50조씩 들어가고 미군 주둔비 주고 방위비 분담도 미군 무기 또 억지로 사야지 보물 전투기 같은 거 그리고 경제 리스크도 너무 커요. 남북 관계 뭐 주식 요새 다들 많이 하시니까 남북 경협 관련한 주나 남북 그런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에서 북과 이제 남과 북이 뭔가 좀 긴장되고 이러면요 사실 주가 엄청 떨어져요. 왜? 분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과연 누가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분단 리스크가 있다. 투자 비용 문제가 생겨요. 사실 이런 거 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또 아까 군축 문제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줄여, 그 군대 지금 들어가는 돈이 이제 아까 제가 50조 얘기를 했는데 남측과 이제 북측에 그런 군인들 한 10만 명씩만 줄인다고 생각을 해도 이 사람들이 1년에 그래도 돈 벌면은 얼마 벌까? 한 달에 뭐 많이도 아니고 100만 원씩만 번다고 쳐도 한 10만 명씩만 해도 이렇게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런 게 얼마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 그 군대에 있으면서 불필요하게 보내는 시간 3년 동안 지금 한 2년이죠. 2년 동안 그래서 분단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저는 장기적으로 돈을 이런 게 훨씬 더 싸다. 그리고 비전입니다. 이거는 없어지는 거지만 이건 계속 창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돈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통일 비용이 싸다 생각합니다.